예, 언론인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편의를 생각하면 조금 더 늦춰서 하는 것도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른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선언문을 먼저 낭독을 하고 그리고 기자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펜을 두 가지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저는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다양한 기회가 있는 나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당진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5년의 병폐와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기간 내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과 국정 운영 시스템을 상당 부분 무너뜨린 바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했던 정치 보복만으로 모자랐는지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펜가르기와 이념에 매몰된 소모적 정쟁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정치,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불중적인 대북 정책은 북한이 헌법의 핵보유 정책을 명시하고 각종 미사일 도발을 수시로 감행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가방위태세 강화 조치마저 전쟁 유발 행위로 표명하며 가짜 평화에 사실상 동조함으로써 국가안보 또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배를 우선하는 반시장 정책들은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 요인이 되었는데도 이를 계속 고집하고 있어서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실패라고 인정했던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만 과도하게 인상시킴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았고 물가를 인상시켰으며 기업의 경쟁력마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3번이나 내놓았다는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가격만 폭등시켜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교육은 붕괴되었고 저출산 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장차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염려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솔선수범 없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비리는 극단적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와 함께 우리 사회를 선악과 시비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 5년간의 병폐를 바로잡거나 극복해내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다수당의 힘으로 방해하면서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는 침체되고 국민 생활도 힘겨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은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하는 새로운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를 바꾸는 일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 정용선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선진 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폐지, 정원 감축 등 국민들이 그동안 국회에 요구했던 기존의 개혁 과제에 더하여 상향식 공천제 도입 등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불편과 불법을 조장하는
형식적인 규제나 이상에 치우친 법률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대의 흐름과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개정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서로 나뉘고 이념으로 갈린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초중등 공교육 과정도 반드시 정상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근로자와 농업인들이 땀 흘린 수고에 상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노후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당진에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인구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젊은이들이 당진에 정착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교육, 의료,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인프라를 시민의 행복과 안전 위주로 내실 있게 구축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이사 오고 싶어하는 도시, 매력과 활력 있는 도시, 정주 여건 1등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 조기 개통,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남북권 발전, 관광지 개발, 대기 환경 개선 등 기존 현안도 소신불패, 세신필승의 자세로 꼼꼼하게 챙겨 나갈 것입니다. 신설 예정인 경찰 수련원 제2의 중앙경찰학교를 당진으로 유치하여 해경 인재개발원, 아산의 경찰 교육기관들과 연계한 경찰 교육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발전소가 있는 만큼 많은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 유치 등 첨단 IT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도비도에서 삽교천에 이르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역사 유적지를 복원하여 당진만의 독특한 관광지를 개발하겠습니다. 당진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이 중견작가로 성장할 때까지 고향에 내려와 마음 놓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고 예총회관도 건립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에도 힘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개발이나 발전 계획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진 발전을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당진의 청소년을 제대로 교육하고 청년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대한민국과 세계를 누비는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설립하여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분야의 체험 기회도 충분히 제공하여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출향인들이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장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최고의 장학제도도 마련하여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외지로 떠나야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이사 오는 도시로, 젊은이들이 정착하는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제게는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는 더 크고 많은 꿈이 있습니다. 당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공직자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대학의 교수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국가정책을 직접 입안하거나 추진해본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각계에 30년간 쌓아온 풍부한 인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로지 당진 발전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총선에서 여러분이 정용선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하신 일이 평생의 자랑거리가 되고 긍지와 보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은 지금 서해안의 1번지로 부상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 이른바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정용선이 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모든 시민들께
설레는 미래를 선사하겠습니다. 당진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진아영입니다. 지금 그 출마 기자회견 통해서 앞으로 이제 뭐 대략적인 그 공약이랑 이런 그동안의 계획, 그동안의 경험 이런 걸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정용선이 되어야 하는지 좀 한번 분명하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정치를 하고 출마를 하는 이유는 여기 선언문에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다른 모든 분야는 세계 10위권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정치만이 유독 뒤에서 아마 10위권에 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구태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바꿔서 정치가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그러려면 사람을 바꿔야 된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제도를 악용하거나 왜곡해서 정상적으로 국가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우리 당진에서는 그게 바로 정용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뒷부분에서 언급을 했지만 제가 고위공직자로서 성장하기까지에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뭐냐면 충청도 출신의 한계, 당진 출신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에서 자라는 우리 후배들은 적어도 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자기 적성과 소질에 따라서 희망하는 분야에 진출을 해서 세계 인류가 되고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키워야 되겠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저는 건물을 하나 짓고 다리를 하나 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 발전과 당진 발전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사람을 키우고 싶어서 후배들을 키우고 싶어서 정치를 하게 됐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당진시대 이마영 기자입니다. 예. 사실 위원장님께는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대법원 상고포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면복권을 약속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동안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그 법원의 판결이 불합리한 판결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오셨는데 그러면 그 상고를 포기하고 이제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신 이유가 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전혀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이미 2019년도에 우리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 탄압 사건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었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그 조작이 돼서 이게 사건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많은 증언들이 나와서 지금 법정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뭐냐고 그러면 거짓말에 대해서 진상을 알리던 일이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려 했던 그런 시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둑한테 도둑이야 소리쳤는데 도둑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둑이라고 소리친 사람을 고성방가로 처벌하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직자들이 정부기관에 진실을 알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2016년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계속 모든 부처에서 해왔던 일인데, 유독
권력기관만 적폐청산한다면서 전부 다 억지로 사법처리를 했고요. 그때 당시 뭐 사면을 약속받고 국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그런 거는 없죠. 대신에 이제 같이 재판받는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선배입니다만은 그분들이 너는 출마를 해야 되니까 빨리 정리를 해라. 그러면 3월 25일에 집행유예 1년이면 내년 4월 10일 선거 전에 문제가 해결이 되니 취하를 하고 그 진상을 밝히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벌의 근거가 된 직권남용죄가 우리 같이 재판받는 분이 헌법 소원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작년 4월 25일인가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재판은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이제 대법원 재판을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우연 법률 심판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되면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재심을 청구를 해서 무죄를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억울한 사건이어서 네, 바로잡아야 되고 역사적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토요일날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책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하다가 좀 미래를 제시하고 이렇게 비전을 발표하는 그런 책이 낫겠다. 그래서 성김과 도전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답변? 네. 예, 다음. 예. 중도일보 박승국 기자입니다. 이제 사면 됐는데 예. 후보자님에게는 법적인 문제들이 억울하게 다가왔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다 자세하게. 예. 근데 그것이 같이 사면을 받으신 분이 강서구청장에 나왔던 김태우 후보가 있었고, 또 우리 정영선 후보님이 또 사면을 받고 출마하시게 됐는데, 김태우가 낙선을 함으로 그 여파가 정영선 후보님한테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총선에 승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예, 김태우 후보하고 저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게, 김태우 후보는 본인이 어찌됐든 그분도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익 제보를 한 것을 이게 억지로 지난 정부에서